요즘은 이렇게 인터넷에서 오리뼈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바로 오늘은 이 오리뼈로 라멘을 끓여볼 겁니다. 카모토 네기, 도쿄 여행을 가봤다면 모를 수가 없는 일본 내에서도 심지어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 줄을 서는 그런 라멘집인데요. 카모는 오리, 네기는 파를 뜻하는데 가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오리와 파, 물 이 세 가지 재료만 가지고 육수를 뽑는 걸 아이덴티티로 내세우는 곳이죠. 심플 이즈 베스트, 별다른 기교 없이 수비드한 오리 가슴살과 멘마, 대파와 쪽파 정도만 올라간 아주 심플한 구성입니다. 오리 특유의 육향은 잘 살리면서도 거부감 없는 육수의 맛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한국에 돌아가면 컨텐츠로 찍어야겠다 생각한 라면집이죠. 우선 오리뼈에 박혀있는 내장들부터 제거해줄 겁니다. 닭이나 오리뼈를 구매하면 허파나 신장, 정체를 알 수 없는 부산물까지 끼어 있는데요. 여기부터가 육수를 만드는 취향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장들까지 전부 사용하면 쿰쿰하면서 특유의 향을 더 잘 뽑을 수 있지만 역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제거하고 사용하면 향은 좀 약해지겠지만 훨씬 깔끔하게 육수가 뽑히는 장점이 있죠. 제가 먹었던 카모토 네기는 쓸데없는 잡내가 없는 깔끔한 맛이었기에 내장을 전부 제거한 뒤 사용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리를 냄비에 차곡차곡 넣어준 뒤 잠길 만큼의 물을 부어 육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끓기 시작하면 핏물들이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맑은 육수를 끓일 땐 처음에 센 불로 올린 뒤 올라오는 핏물들이 굳을 때쯤 빠르게 제거해줘야 하는데요. 물은 대류 운동을 하며 끓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핏물이 가라앉으면 육수에 섞여버리게 됩니다. 핏물이 거의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끓여줬다면 이제 대파가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넣으면 안 될까요? 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핏물 제거가 귀찮아지기 때문입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리의 특징이 또 하나 나타나는데요. 바로 압도적으로 많은 기름입니다. 적당한 기름은 음식의 맛과 향에 큰 도움을 주지만 과하게 되면 밸런스가 뭉개지죠. 떠오르는 여분의 핏물과 기름을 제거해주며 육수를 끓여주겠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다행인 건 그렇게 맑은 육수를 뽑기 위해 약불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카모토 네기의 업장 영상을 보면 이렇게 생각보다 강한 불에 끓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불 조절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다행히 맑게 잘 끓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4시간이 지나고 육수를 걸러줄 차례입니다. 이런 맑은 육수를 걸을 때 면보를 사용해 걸러주면 보다 조금 더 맑은 육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잘 끓여진 오리 육수는 이렇게 진한 노란색을 띠는데 오리의 진한 향이 느껴지는 아주 좋은 맛이었습니다. 자, 그럼 면을 뽑아볼 차례입니다. 이번엔 강력분과 통밀만으로 클래식하게 면을 만들어 볼 겁니다. 소금과 소다, 물을 섞어 간수를 만들어 줄 텐데 라멘면은 왜 간수가 사용되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처음엔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다기보단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라멘은 중화면의 일종으로 중화면은 반드시 간수를 사용해 면을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의 수질 자체가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인데 자연스럽게 면에 간수를 사용하게 된 거죠. 덕분에 간수에 들어간 탄산나트륨과 탄산칼륨이 면의 발색과 식감, 탄력에 영향을 줘 유난히 중국의 맛있는 면 요리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죠. 설명하는 동안 제면이 모두 끝났으니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보죠. 타레는 별다른 기교 없이 만들어 볼 겁니다. 설탕, 간장, 미림, 청주, 소금, 약간의 미원을 넣고 바르르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육수와 면, 타레가 완성되었으니 향미유를 만들 차례입니다. 바로 오리를 사용해 만들어 볼 텐데요. 오리 지방에 물을 부은 뒤 붙어있는 여분의 살코기와 내장 부위를 제거해줍니다. 이제 확 끓여주기 시작하면 엄청난 양의 오리 기름이 뽑혀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조금 더 기름을 빠르게 뽑을 수 있게 잘게 잘라준 뒤 탁한 색깔이 투명한 기름으로 바뀔 때까지 약한 불로 뭉근히 끓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대파를 넣을 겁니다. 향미유 역시 오리와 대파만 사용해 깔끔하게 뽑아보도록 하죠. 대파가 진한 갈색빛이 되어 수명이 다한 것처럼 보인다면 드디어 끝났습니다. 면보를 사용해 불순물도 깔끔하게 걸러주면 오리와 대파를 이용해 만든 향미유 완성입니다. 그럼 이제 토핑을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는 오리 가슴살을 수비드를 이용하여 부드럽게 익혀낼 겁니다. 오리는 닭과는 달리 꽤나 질긴 힘줄이 붙어 있는데 이걸 제거해주지 않으면 질겅질겅한 식감이 남게 되겠죠. 간단하게 소금 간을 해준 뒤 청주로 산뜻한 향까지 더해 57도로 2시간 동안 수비드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대파를 조릴 겁니다. 바로 이 구운 대파를 만들어 볼 건데요. 겉을 태우듯이 구운 대파에 진하게 조린 듯한 비주얼은 육수와 간장으로 조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파에 진하게 색깔을 내준 뒤 육수와 설탕, 간장, 청주, 식초를 넣어 졸여주면 빠르게 타버립니다. 이 상태로 대파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졸여주면 두 번째 토핑 완성입니다. 그 다음은 쪽파 토핑. 쪽파를 써는 데는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바로 잘 드는 칼이 필요하죠. 칼코를 도마에 붙인 상태로 밀어주면서 썰어주면 재료가 뭉개지지도 않으면서 아주 파인하게 재료를 손질할 수 있습니다. 대파도 약간만 손질해주고 수비드한 오리 가슴살도 한 입에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로 손질해줍니다. 미디움 정도로 아주 이분하게 익은 모습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도쿄의 카모토네기, 카모쇼유 라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닭을 베이스로 하는 국물들과 비슷한 맛이지만 뒤에 치고 올라오는 오리의 진한 육향이 라멘의 정체성을 느끼게 해주는 신기한 맛이었습니다. 부드럽지만 더럽게 느끼했던 수비드 가슴살은 다를 게 없었고 대파는 이렇게까지 맛이 진했던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럼 기분 좋게 라면 한 그릇 했으니 짬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상당한 양의 쪽파가 남았을 겁니다. 라면에 넣어 먹거나 응용할 방법이 많은 쪽파지만 이번엔 허브처럼 이용해 볼 겁니다. 준비할 재료는 감자입니다. 짬 처리한다더니 감자가 어디서 튀어나오냐 할 수 있겠지만 분명 된장찌개 끓인다고 사놓고 썩어가는 감자가 존재할 겁니다. 껍질을 깨끗이 벗겨준 감자는 한입 크기 사이즈로 손질해줍니다. 그 다음 끓는 물에 감자를 익혀줄 건데 소금과 소다를 넣어 익혀줄 겁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분 정도가 지나고 감자가 완전히 익었다면 이제 체에 받쳐 물을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 오븐에 들어갈 만한 팬에 감자를 깔아준 뒤 이번 요리의 주인공 오리 기름이 들어갑니다. 집에 치즈도 좀 남아있다면 한가득 뿌려주고 잘 버무려준 뒤 230도의 오븐에 15분 간격으로 바삭하게 구워줄 겁니다. 이 요리는 넉팟 포테이토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유명한데 알감자의 하이엔드 버전이라고 말하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겁니다. 수분기가 완전히 날아가고 진한 갈색이 나게 구워지면 겉은 튀김처럼 바삭한데 속은 감자가 크리미하게 부서지는 겉바속촉 지리는 요리 완성입니다. 거의 1시간이 넘는 조리시간을 가지는 요리지만 오리의 진한 향과 감자의 맛을 극도로 살려주는 감자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맛있는 디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욱 변태적인 요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